더 이상은 망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의 스타트업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중간 엔지니어들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고 속상해서 떠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절대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자. 제가 4년간 휴가를 하루도 가질 않았어요. 첫 4년간 연봉을 한 달도 받지를 않았고요. 1년 반을 시장을 돌아다니고 연구하는 데만 올인을 했어요. 기존 스타트업들은 저희 돈도 넣지 않았고, 근데 이 스윗셋은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친척들, 친구들, 코파운더들의 돈이 다 들어와서 $7 밀리언 부스트랩했던 스타트업이 아마 우리나라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오피셜 버전을 릴리스했을 때 구글이 저희를 초대했어요. 구글의 이규제큐리 워크숍에 저희를 초대를 하면서 구글의 미래에 스윗이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희와의 파트너십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180개국으로부터 많은 팀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부터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스윗의 조슈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꼭 필요로 하는 챗과 태스크라는 펑션을 제공을 하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기존의 디폴트처럼 어답션해오던 그런 엔터프라이즈 플랫폼들을 하나의 장소에 모아두고 스윗 하나만으로 모든 워크플로우를 커버하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2019년 3월에 서비스를 처음으로 출시를 한 이후에 184개국에서 약 37,000여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팀 단위로 쓰고 있는 곳들은 구글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컴퍼니 와이드하게 도입하는 곳은 대한항공이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대략 400억 원 정도를 유치해왔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제 학비나 생활비를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원 강의도 하고요. 제가 과외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들이 제가 학생 때 경험했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학생들이 매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러닝 프로그레스와 상관없이 상급 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실제 난이도에 따라서 클래시파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컨텐츠가 딜리버리 될 때에도 학생들의 러닝 프로그레스에 맞게끔 제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춤식 모바일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사교육 기관이 회장님, 부회장님들로부터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스마트 러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게 될 텐데 함께 이런 일들을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고, 그때 한 곳에서 받았던 연봉의 제안이 40억이었어요. 강남고려 CEO로 한 15억 받고, 한 10억 정도는 스타 강사로 매년 이렇게 받고, 또 나머지 10억은 EBS에서 맨날 수능 공부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제안을 제가 몇 개월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연봉과 그 높은 지위를 거절하는 것이 이것을 상업화시키는 것이 아닌 교육을 교육에 맞는 목적으로 딜리버리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에는 저희 부모님의 커리어도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교회 미자립 목사님, 목회자였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노년에는 반드시 나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애를 마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면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내 시간을 쏟아야 한다, 내가 깨닫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일까, 이 미션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면서 팀업을 하게 됐죠. 그 서비스를 만들고 앱까지 출시를 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그것이 실제까지 현실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 교과서를 만드는 기존 인더스트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교육청의 시범 교육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쪽 분야는 아직 이 생태계 자체가 아직 디지털로 전환되기에는 너무나 이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열려있는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 보자, 우리 직원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알아볼까 하면서 LMS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2014년에 GPEC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모든 직무 교육 콘텐츠를 코딩 없이 매니저들이 직접 만들고 커스텀할 수 있다. 직원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트래킹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해주고, 실패할 가능성이 몇 프로 이상이 될 때는 프로그램을 리비저닝 해주는 이런 컨셉을 들었을 때 기업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POC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이 검증된 이후에는 빠르게 어답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에도 전사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IBM에도 저희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마운틴 뷰에 있는 한 회사가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서비스를 쓰게 해보자. 제가 2014년에 처음에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 직접 오게 되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시장의 규모였어요. 미국의 상법에 상장사들은 매출 중에 일부를 직원들의 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라는 디렉션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더 이상 직원의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년 전부터 오래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철밥통처럼 붙잡고 있는 머추러한 시장이고, 이 시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더 키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50개가 넘는 지식재산권들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저희가 액티브하게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노코덱 엔진은요, 미국을 통틀어서 글로벌하게 5개가 안 되는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고르마켓 스트래터지에 대한 어떤 시장 이해 없이 익숙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먼저 만들고 어떻게 이것을 딜리버리 해야 할지를 고민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죠. 그런 부분을 다시는 없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저희가 익숙했던 교육이라는 도메인을 떠나고 테크 스타트업이 실제 그 기술력만으로, 실행력만으로 혁신할 수 있다고 믿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2017년 12월에 피벗을 하게 됐죠. 실제 그 스윗을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에 들어가서 오늘 점심값을 모든 직원들에게 대주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너희 직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때 그 배움을 통해서 각 인더스트리마다, 버티컬마다 팀이 선호하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오르거나이제이션 안에서도 디파트먼트 A와 B와 C가 서로 다른 툴들을 사용하게 되니 이것이 갖고 있는 사일로 문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슈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60% 이상을 직장에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이나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비중의 소셜 인터랙션이거든요. 이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컨트리뷰션이 남의 공로로, 남의 크레딧으로 전가돼 버리면 나는 커다란 기계에 대체 가능한 부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콜라보레이션 에센셜을 하나의 허브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모두가 어덥션에서 쓰고 있는 구글이나 오피스 365를 한 제품처럼 쓸 수 있는 허브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를 1년 반 동안 진행을 하고 스윗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됐죠. 2019년 3월에 서비스를 처음으로 출시를 한 이후에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300개 가까이 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100개 가까이 되는 워크플로우로 단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이 전 세계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구글이 먼저 수년간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봤는데 실패했거든요. 2019년에 서비스를 완전 종료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이제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앱들을 품어줄 수 있는 대장 앱이 필요했던 거죠. 얘네가 실제 출시에 성공을 하면 그때 얘네랑 인발브 하자. 출시하고 나서 구글이 저희를 초대했어요. 구글의 C레벨들이 저희를 인정해주고 그런 파트너십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 1년 만에 팬데믹이 왔어요. 모두가 다 워크 프롬 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의 시장 상황이 저희를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죠. 그것이 저희가 빠르게 중간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목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184개국에서 쓰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이지만 올해 11개의 랭귀지가 더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서 13개의 랭귀지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로컬 커런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올해가 스윗의 글로벌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두 번의 스타트업을 하는 동안에는 대표여야 한다,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실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MBTI로 제가 타고난 성향이 ENFP였어요. 그런데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한 ENTJ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제가 계획한 대로만 돼야 되고, 저희는 그게 스타트업 트라우마였거든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어떤 거였냐면요.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던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love and respect를 갖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왜 이분들이 그걸 잘 따라오지 못하지? 라는 마음이었어요. 제 생각의 어떤 그 thought process에 로지컬 개핑이 없다고 확신을 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가끔씩 한국 출장을 갔을 때 과거에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을 찾아갔어요. 부산으로, 대구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거에 내가 이런 CEO였다는 것을 사과한다. 과거의 나를 용서해달라. 이야기를 2, 3년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그땐 그게 저의 생명처럼 귀했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비전을 위해서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나처럼 우리 회사에 올인할 수 있는 코파운더들도 있지만 어떤 직원들에게는 커리어 디벨롭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하나의 스텝으로 우리 회사를 거쳐갈 수도 있고 또 가족을 가장으로서 파이낸셜리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무엇인 것처럼 하지 말자. 나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희생시켜왔구나. 낮밥 먹고 회사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일을 하고 자고 있는 동안에서도 일을 하죠. 처음에는 저희 딸이 울면서 힘들어하고 일주일에 토요일만 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 아쉬워했었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몇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조씨가 먼저 쉬어야 된다. 임원들을 위한 맨디토리 베케이션을 캐시아웃하지 못하게끔 폴리시를 픽스해야 된다. 하고 언젠가부터는 익숙하지 않지만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공유해 줬을 때 사람들이 조씨가 지금은 노네? 열심히 하지 않네? 이게 아니라 너무나 즐거워하고 조씨 우리가 있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널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베케이션만큼은 너의 패밀리에 포커스해. 익숙지 않은 그런 배려를 받았을 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저도 모르게 개인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와 저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데 저도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더 돌보고 더 건강한 자아를 갖고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CEO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요.